자, 명제풀이를 보겠습니다. 기사 무진. 단순하네요. 자, 기토가 4월에 태어났는데 이건 전부 화토밖에 없네요. 자, 이게 전부 토죠. 화죠. 화염토조가 되겠죠. 화염토조. 너무 화는 뜨겁고 토는 메말라 있고 수가 필요하겠죠. 수. 진토 속에 개수가 있긴 있어요. 근데 수가 말라버리겠죠. 이 정도 세력이면 진토마저도 말라 비틀어져서 없을 것 같아요. 자, 임묘진 목의운에 왔을 때 병정 해자축. 이때 그나마 이때 좀 나을까요? 이때 좀 나을 것 같은데 무게합을 하고 중반 이후에 좀 괜찮을 것 같고 나머지는 별로 그렇게 화토 저염에서 이런 경우는 뭐죠? 승도이기를 간다고 그러지 않았나요? 한번 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나? 자, 참영대부 큰 부자라는데요. 어떻게 부자가 됐죠? 수가 없는데 나중에 오긴 하는데 지금 이거는 참영대부 큰 부자래요. 기생초화. 초화는 이제 맹하고 똑같겠죠. 맹하. 요거는 사울이라는 거죠. 사울에 태어났고 무기다. 무토기토가 많고 득, 삼경, 생계. 세 개의 경금을 얻었어요. 사무경병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세 개의 경금이 금생수로 개수를 생해줬다 그 말이 되겠죠. 그래서 고묘하다. 이제 4월이 원래는 막 맹렬한 뜨거운 여름은 아니긴 해요. 그러니까 사화 속에 뭐가 있냐면 사무 경병 이게 있잖아요. 근데 경금이 3개나 있으니까 금생수로 진토가 바짝 메말라 버리지는 않았다. 이런 의미로 본다고 하면 사화 속에 이 3개 사화 속에 있는 경금이 금생수로 진토의 개수를 생해주니 좋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부자라는 소리를 느낄 수 있겠지만 느낌은 그냥 흙이 말라버린 것 같은데 중반 때 우운에 가면 이 축토대운부터는 서서히 좀 물기가 있죠. 그렇게 본다면 이때쯤은 모를까? 이때 병인 이 대운까지는 토가 말라버렸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 특히 병, 정 이때 운 때는요. 그래서 인생의 초반부는 힘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는 사화 속의 경금이 진토 속의 개수를 금생수로 생해줘서 돈이 많았다 이렇게 풀이하고 있어요. 자, 설하고 병주를 한번 볼까요? 이 나오죠. 사중 사화 속의 삼경 3개의 경금이 생진궁 개수. 자, 진토 속에 개수를 금생수로 생해주고 있으니 그 다음에 사무경 병화잖아요. 그럼 뭐가 있어요? 개수와 병화가 다 있잖아요. 그러면은 여름철에 기토 입장에서는 개수 있고 병화가 있으니까 특히 경금이 금생수로 개수를 생해주니까 이럴 경우는 좋다. 이게 보는 거죠. 좋다. 금수 금과 수가 구 함께 장 여기 있잖아요. 금과 수가 함께 장 묻혀져 있으니 지장간이 있으니 제귀고 또 이 재성이 귀고 고로 들어갔죠. 진토는 뭐예요? 진토는 수의 고장지잖아요. 수의 고장지. 근데 수가 뭐 여기서는 재성이잖아요. 수는 재성이에요. 그러니까 재성의 고장지로 들어가니 소위 위 부명야라 부자의 명조이다. 우리가 좀 이거는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대운도 해자축 대운 올려서 좋다. 이건 제가 아까 이야기했죠. 수운을 가니까 좋은데 자, 여기서 우리가 언뜻 보면은 이런 명조를 볼 때 언뜻 보면은 이 사화하고 토밖에 없다. 그래서 화토중탕 사주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여름철에 4월달에 기토 입장에서는 개수와 병화가 필요한데 이 사화 속에 병화가 다 있어요.
그 다음에 진토 속에 개수가 있는데 이것만 갖고 약한데 사화 속에 있는 뭐가 있다? 경금이 있어서 금생수로 수를 생해 주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풀이하고 있는 거는 우리가 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은 뭐냐면 또 이 재성인 수의 고장지가 진토잖아요. 진토 속에 이게 들어가니 뭐 말년이 좋은 거죠. 말년에 돈이 많았다. 이렇게 살 수도 있겠죠. 자, 두 번째 명절 볼까요? 두 번째 명절 보면 을사, 신사, 기사, 신미. 자, 을사, 신사, 기사, 신미. 기토가 4월에 태어났어요. 근데 개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지금. 병화는 있고요. 근데 개수가 지금 없어요. 신금이 있어도 금생수가 안 되잖아요. 자체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해자축 이 운도 늦게 와요. 병화만 있기 때문에 물론 여기 병화가 오면 병신합수로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건 가상의 수이기 때문에 수라고 보기 좀 그렇죠. 자, 보겠습니다. 금다 설토, 금이 많아서 신금이 많아서 토를 토생금으로 설계하고 있으니 한이 핍수, 말라 비틀어져 있고 메마르면서도 핍수, 수가 부족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전용 태원, 태원을 쓴다. 오로지 태원을 쓴다. 태원이 뭐죠? 임신한 때 그거죠. 임신한 때. 자, 태원을 그럼 찾아야 되죠. 어떻게 될지. 10달을 앞서가나요? 임신했을 때 글 쓴다는 거죠. 아무튼 여기서는 수가 없어요. 자, 이 명절을 보시면 태원은 이율로 선생님이 있는 책에 쓴 내용이에요. 자, 태원은 잉태한 때니까 태어난 달의 10개월 전으로 수태월을 의미한다. 예컨대 이제 우리가 명리 공부할 때 옛날에 보면 그래서 임신 그것도 중요해요. 임신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극 보면은 오늘 합궁이 좋은 날이다 뭐 그런 이야기들 나오잖아요. 그래서 어느 때 그럼 태어날 때를 잡으면 되겠죠. 너무 뜨거운 계절에 태어나면 안 되니까 뭐 봄철에 태어나기 가장 좋다고 해서 뭐 그런 건 하는데 어쨌든 이게 수태월을 합궁일을 잡죠. 합궁일. 근데 어쨌든 수태월을 의미하는데 신사월주인 경우에 이제 신사월주죠. 경우에 태원은 임신된다. 자, 보면 임신, 계유, 갑술, 의례, 병자, 정충, 무인, 기묘, 경진, 신사에서 1, 2, 3, 4, 5, 6, 7, 8, 9, 10이죠. 10개월 만에 나니까요. 자, 석간포로 따질 때는 월간에서 한 칸 앞. 우리가 월간에서는 10개잖아요. 그러니까 신사에서 한 칸 앞이니까 뭐죠? 경이죠. 경. 월지에서는 3칸 앞으로. 진사오음이니까 인묘진 인이겠죠. 경인 이렇게 되나요? 신에서 한 칸 앞으로 가면 신에서 한 칸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경신임이 되겠죠. 임. 그 다음에 사오미신 그러면 신이 되죠. 색깔 앞으로 가면 신이 되므로 임신이 태원이다. 앞에서 천간에서는 한 칸 앞으로 뒤로가 지지에서는 3칸 앞으로 그게 10개가 된다는 거죠. 10번째가 될 때 찾을 때 팔자에 용신이 없는 경우 태원으로 용신을 정하기도 하며 태원이 일간의 사절이면 일생이 고독하다고 본다. 태원이 일간이 사절이다. 그러면 고독하고 또한 오행이 모두 있는 사주를 오행 구족격이라고 하는데 이때 태원도 참조한다. 오행 일순도 사주의 연원 일시뿐만 아니라 태원 역시 같은 순에 속해야 한다. 뭐 이제 없으니까 갖다 쓴다. 임신 그것도 갖다 쓴다는 건데 어차피 이제 뱃속에 있을 때도 사람의 생명을 사람으로 본다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근데 이제 법에서도 이건 좀 달라요. 태아의 법적 지위.
태화의 법적 지위를 형법상의 것과 민법상이 달라요. 자, 형법상 뭐 민법상 이제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뭐 독립호흡설이니 분만 계시설이니 진통 계시설이니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언제부터 사람을 볼 건가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명리학에서는 수태될 때도 어찌됐든 생명체가 잉태를 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거를 태원일로 본다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자, 태원 임신야라. 아까 일주에서 자 신사였잖아요. 일주에서 아니요 신사월이었죠. 월주에서 한 칸 앞으로면 경신 임계. 그 다음에 여기서 세 칸 앞으로 사오미 신 이렇게 플러스 3개 플러스 1개 본다는 거죠. 자, 임신야라. 임신이 되고 기토는 수 비록 능 생금 금을 생할 수 있지만 이 사주무수 사주에 뭐가 없다? 수가 없으므로 과어 고건이라 메마르고 말라 비틀어졌다 그러죠. 마를 고자에 마를 건자, 물론 하늘 건자도 되지만 여기서 마를 건자가 되겠죠. 말랐다 건조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용 태원 임수 태원의 임수를 쓴다.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해볼까요? 자, 제가 을미월이잖아요. 그러면 한 칸 앞서면 갑을 병이고 오미 신유 술 병술이 태원인데 저에게 필요한 술은 없네요. 그렇죠? 역시 병술도 뭐예요? 바짝 말라있죠. 말라있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명절을 보겠습니다. 을축 신사 기사 경호 경호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풀게요. 자, 기토가 4월에 태어났어요. 4호 전부 화죠. 사유축을 하면 뭐죠? 이거는 금국. 물론 삼합이 안 될 수도 있지만 된다고 보면 금이에요. 기토 입장에서는 금이 이렇게 망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화 속에 병화가 있고 근데 축토 속에 개수가 있네요. 여기도 경금이 있잖아요. 그래서 금과 개수와 병화가 다 있다고 봐야 돼요. 이런 경우도. 자, 신생 축궁. 자, 신금이 축궁에서 투출했다. 축계 신기해서 신금이 축계 신기. 그래서 이 개수가 투출됐으니 불이 한전 말라 비틀어진 밭은 아니다 그 말이죠. 위지 방백이 이뤘다. 벼슬이 방백인 관찰사에 이르렀다. 우리 요즘 도지사도 방백이라고 하죠. 방백. 도지사 선거할 때 방백 그런 말 아마 신문기사에서 봤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관찰사인데 이제 도지사급이라고 보면 되겠죠. 자, 설하고 평줄 볼까요? 평줄 보면 축궁장 개수. 자, 축토 속에 개수가 있죠. 축기신기니까 유수 윤택 수가 있어서 그렇게 말라 비틀어지지 않고 윤택하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불이 한전 그래서 말라 비틀어진 밭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신금을 용신으로 쓴다. 뭐죠? 축계 신기에서 금생수로 계속 생겨진다는 거죠. 이 신금이 투출됐으니까 이걸 용신으로 써가지고 수가 메마르지 않게 하고 있다 정도의 의미를 파악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명절 보겠습니다. 병신개사 기해의례. 자, 기토일주가 4월이에요. 여기 개수병화 다 있네요. 사화 속에서 병화가 나왔죠. 그 다음 신금 사신합 수가 되죠. 수도 되죠. 너무 강하지 않나요? 수가 강하긴 한데 병화가 있어서 마르게 하고 목이 목생화 수생목 목생화로 가죠. 화생토로 좋아 보여요. 이런 면에서는. 자, 병계 구전 병화와 개수가 구전 모두 갖추어져 있어요. 좋죠? 제왕생부 재성이 왕하고 즉 수가 왕하고 이 재성이라는 것은 수가 왕하고 생부 생하고 도와준다는 말이죠. 왕한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하는 거죠. 일품 부인, 굉장히 높은 지위의 부인이었다. 일품 부수는 여자분인가 봐요, 이 사주가. 병이니까 역행해야 되겠죠. 그렇죠. 역신, 임신, 역행한 거죠. 그러니까 여자 사주 맞네요. 좀 뭔가 기토 입장에서 수가 이렇게 왕하단 말이죠. 수가 왕하다. 신, 무, 임, 경. 그 다음에 병화가 이렇게 떠 있어요. 사화에 뿌리를 두고. 인성. 관이 여기 있죠. 물론 칠사르게 하지만 관인상생. 그 다음에 재생관, 그러니까 재생쌀, 살생, 인생아. 이렇게 가면은 좋겠죠. 강한 이 살의 기운을, 재성으로 남편을 생해서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고, 그리고 남편의 사랑을 듬뿍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우리가 온달 부인의 사주, 평강공주 사주격이라고 우리가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평강공주 사주격. 자, 이거는 부인이 현명해서 남편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 이런 경우 해당되지 않을까 싶어요. 돈을 벌어서 관을 키우고, 그래서 관의 사랑을, 또 인성이 있어서 관의 사랑도 받고 좋게 보여져요. 자, 이 명절 보면, 사라구병절 보면 여명이 을목이용, 여명인데 을목을 용신으로 쓴다. 그렇죠? 수생목. 희 반가운 것은 득재인 병투, 재성과 인성이 나란히 투출된 것이다. 을목자해, 을목이 해수에 앉아 있으니까 재왕생관, 수생목으로 재가 왕해서 관을 생한다. 그래서 부성 득생부야라, 남편 성이 이 생부를 얻었다. 그러니까 부인의 내조를 받았다. 이런 정도의 의미를 파악하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충분히 좋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이상으로 명조를 마치겠습니다.